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지혜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지혜님이 친구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해볼게요. 네. 남자친구랑 헤어질까봐 두려워. 너 지난번 연애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 어제도 싸웠는데 울었어. 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할게요. 지혜님이 이제 연기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요 사이사이에 가끔 제가 디렉팅을 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디렉팅 하는 과정들은 다 편집이 되겠지만 지혜님의 감정을 잘 넣어서 대사를 해줬기 때문에 아, 사이가 저의 연기력도 키워줍니다. 게스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대사를 진짜 잘하는 분들. 음, 게스트분들 중에서 이 대사를 왜 넣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예전에는 이 대사를 하다가 게스트 분이 울었어요. 진짜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야. 경험한 적이 경험이 있으시구나. 한 적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비슷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뭔가 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듣다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대사를 음, 짧게 하지만 이 사연에 조금은 더 감정이입하기 위해서는 이걸 넣어 놓는 게 좋겠다. 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연기를 왜 하는지 네. 좀 에필로그처럼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고 남자친구는 29살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연애 기간은 반년 조금 넘었어요. 남자친구가 고백을 먼저 해서 연애 중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길 바랄 때가 생겨요. 특히 연애 초에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이 커지는데 제 기준에서 없다고 느껴지면 단념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우리가 연애 초 때는 서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표현을 하는데 누군가는 표현을 덜 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표현법과 빈도수가 또 다르죠. 왜냐면 원래는 뭐 잠자기 전에 굿나잇 인사라든지 조금 음, 애정 표현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끊는 사람도 있고 맞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나갈 때 뭔가 아침에 모닝 인사 기분 좋게 하면 연애 초 때는 음, 좋잖아요. 그쵸. 나도 기분 좋게 나가는 거고. 음. 지혜님은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침이라든지 밤에 했었던 표현법. 아침과 밤은 필수. 식사 사이사이도 필수. 그 사이사이를 잘 채워 넣어야 연애 초 때 또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뭐 바쁘면 연락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뭐 밥 먹기 전이나 뭐 딱 음, 일어났을 때 자기 전, 이럴 때는 약간의 틈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서로 뭐 안부도 묻고, 음, 맛있게 먹어라, 좋은 하루 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아,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죠. 맞아요. 그럼 제가 또 사연 읽어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생기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데이트하고 돌아와서 오늘 재미없었나? 내가 말을 실수했나? 헤어지려고 그러나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만 한 적도 있어요.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괜찮아졌지만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별을 미리 걱정하는 습관이 생긴 건 이전 연애의 영향도 있어요. 서로 많이 좋아했는데 예상 못한 기간에 갑자기 헤어졌거든요. 지금 사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조금 불안감이 크신 것 같아요. 많이 크신 것 같아요. 데이트를 재밌게 하고 오면 기분 좋게 잠이 들어야 되는데 음, 이런 사소한 걱정이 많아지면 내가 불안감이 커졌다는 하나의 증거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음,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조금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음, 지혜님은 내가 연애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떻게 좀 이렇게 채워가시는 편이에요? 음, 저는 그냥
나를 더 챙겨보려고 음.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쇼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나를 챙긴다라는 게 나를 여러 가지가 챙긴다는 있잖아요. 게 그냥 제가 20대 초반에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감정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럴 때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사랑에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제 그 마음을 읽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떤 책 중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음, 나의 시간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는 건데, 그 공유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라는 음. 그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너무 신박한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지혜님이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거 보면 그 문구가 진짜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애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해도 골인하셨고 진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뭔가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실수가 그 상대가 다르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음, 그냥 사소한 실수인데 이것 때문에 나를 다르게 볼까 봐 아니면 혹시 뭔가 내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느낄 때 음, 그건 자존감이 낮아진 게 확실하거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잘 보면 이럴 때는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연인인데 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음, 자꾸 숨기거나 오해가 생기는 말들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음, 솔직하게 한번 말했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내 얘기를 들어주거나 공감해주면 이런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예측을 먼저 해버린 거죠. 나 이런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다르게 생각할까봐. 음, 근데 20대 초반이나 중반 때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나의 마음도 모르고 남자친구의 마음도 모르니까. 저도 속인 적이 많죠, 내 마음을. 음, 여자친구한테 괜찮은 척 한 적도 음, 음, 많고. 음, 사연을 또 계속 읽어드릴게요.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소한 다툼 중에 남자친구가 너는 우리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솔직히 나 좋아하는 거 맞아라고 물어봤는데 응, 난 그래라고 해주더라고요. 속상한 거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만 났어요. 지금 요 상황만 봤었을 때는 남자친구가 저는 잘 대처한 것 같거든요. 남자친구는 좋은 분 같은데요? 이 감정에 솔직하고 사실 이게 사소한 다툼 중에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물었는데 난 그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거나 음, 다른 말로 막 이렇게 회피할 때도 있고 음, 아니면 대답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투는 중이거나 이 마음이 약간 왔다 갔다 할 때는 대답을 진짜 제대로 못 하거든요. 음. 그리고 요 앞에 해준 말이 우리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을 때 음,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사연자님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음, 우리 관계가 진정성 있는 관계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음, 뭐 이게 또 뉘앙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 남자친구가 우리 관계를 언제든지 놓아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뜬금없이 말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친한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후회를 덜한다는 말에 큰 위로가 됐어요. 아마 이 친구분이 정확하게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음, 3자가 그 봤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나는 모르는 건데 그 포인트를 딱 집어주거나 음, 아니면 음, 전곡을 딱 찌를 때 음, 친구분이 얘기해주고 나서 위로가 됐다라는 거는 그런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남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고 있겠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이 사연을 읽다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건
사연자님이 혼자서 어느 정도 마음을 해결하거나 해소해야 돼요. 음, 남자친구가 갑자기 여기서 더 잘해준다고 내 마음이 다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죠. 연애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지금 사연자님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안정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더 음, 많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좀 중간 단계가 있어도 맞아요. 나 지금 연애 잘하고 있어. 음, 아니면 이렇게 약간 혼자서 막 실룩실룩 울 수도 음, 음,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혹시 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안정감을 좀 느꼈어요? 저는 제가 지나가면서 했던 사소한 그냥 이야기들을 남자친구가 기억해 줬을 음. 때, 그럴 때, 내 말 하나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도에서 사랑을 느끼네요. 아니 왜냐면 그 사소한 거라도 다 기억해 주면 음, 되게 고마운 게 우리가 연애하면서 원래는 기억을 잘하는 게 맞지만 음, 또 깜빡할 때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게 내가 챙김 받는다는 느낌이잖아요. 음, 제님이 그러면서 또 안정감 있는 연애를 했을 거고 음, 나도 안정감을 줬을 거고 맞아요. 제님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해봤다 있어요? 제가요? 아니 지혜님이 받았으니까 뭐 지혜님 또 뭐 그러니까 이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네. 하고 나면 남자친구가 뭐 기분이 좋아졌다거라든지 지금의 아, 남편 지금의 남편이 저한테 약간 예상치 못한 거에서, 이런 면이라는 거를 이제 느꼈다고 했던 걸 들었던 게, 제가 한때 집에서 더치커피 내려서 선물 음, 줬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한테도 이제 남자친구가 지방에 살았을 때예요. 음. 그래서 요거 가져가면서 먹으라고 줬는데, 제가 줄 때 이제 유리병 안에 더치기 커피를 원액을 담아가지고 줬는데, 이게 또 시원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려가면서 이제 막 성에도 끼고 막 물방울 맺히니까, 음. 그러면 또 줬던 그 쇼핑백이 젖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한번 감고 거기다 비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포장을 진짜 꼼꼼하게 예. 해서 근데 거기에 이 여자에게 이런 면이 이런 걸 좀 느꼈다고. 그럼 특이하네. 지금은 남편이 어디 멀리 갈 때 커피를 챙겨주면서 그렇게 해주나요? 지금은 어, 너무 현실적인 질문인가요? 그거까지는 아닌데, 남편이 이제 새벽에 나갈 때가 많으니까 네. 저는 전날에 그냥 뭐 마랑 우유랑 갈아가지고 아, 냉장고에 조금 넣어놓거나,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예, 있는 것들은 그런 거를 있거든요. 조금씩 챙겨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애하면서 조금씩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서로가 안정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음, 저는 이게 좋았어요. 여자친구한테 안정감을 느낀 거는 여자친구가 일기장을 찍어서 나한테 밤에 보내준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일기장은 원래 잘 공유 안 하잖아요. 음, 제 얘기를 거기다 써놓은 게 있을 때 음, 혼자서 뭐랄까 내가 진짜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나 보다. 원래 우리가 음, 뭐 데이트하고 오거나 뭐 연애한다고 일기 안에 연애하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쓰거나 나의 무언가를 쓸 때가 더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제가 뭐 데이트 재밌게 하고 왔다 그래서 음, 일기장에 우리가 어린이처럼 뭐 오늘 뭐 카페 갔다 왔어요. 뭐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쓰는데 그 일기장 안에 그림과 같이 나의 오,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제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안 지우고 항상 보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아빠가 딸한테 그 뭐랄까 그림 일기 받으면 막 간직하는 것처럼 네, 그럴 때 조금 느꼈고 그 다음으로 음, 안정감을 느끼는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정사를 좀 얘기해 줬을 때 음, 왜냐면 우리가 연애한다고 나의 가정사를 다 밝히진 않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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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었을 때 가정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친구들한테는 말을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연인한테는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들었었을 때는 나도 이게 안정적인 연애구나. 음, 나는 잘 말 못했던 건데 여자친구가 말해주니까 나도 나의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좀 마음 아팠었던 일들을 음, 털어놓는 거죠. 음.
이게 근데 뭐 연애 초 때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연애를 하면서 안정감이 드는 순간이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뭐 1년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 2년 지나서일 수도 있고. 음, 저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 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잡죠. 마음을. 진짜 그 대화의 결이 맞을 때 그런 얘기하면서도 서로 위로를 받거든요. 맞아요. 그럼 다음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불안하지만 연인과 꼭 해야 하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불안하다고 이 사연자님이 남자친구한테 나 불안해. 아니면 뭐 이거 더 해줘. 뭐 표현 더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뭐 데이트할 음, 때 나 이런 자상한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더 잘해주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음, 원래 남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최대치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다시 돌아오죠. 아니면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나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맞아요. 결혼해서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건데. 근데 연애 때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음,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제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화들은 조금 이 불안감을 낮춰주거나 음, 아니면 이 사연자는 연애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거. 음. 저는 제가 원하는 거나 아니면 제가 싫어하는 거,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사소한,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 오해가 쌓인다거나 이런 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생기는 거라서 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크게 한 번에 팡 터지는 거라 그냥 사소한 거라도 내가 뭐, 이건 나는 내가 좋아하는 행동이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야. 그리고 뭐 음식이라도 이런 매운 거를 못 것들을 먹으면 매운 걸 못 먹는다. 음, 뭐 커피를 싫어하면 커피를 싫어한다. 네. 이게 연애 초에는 사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매운 걸 엄청 좋아해서 같이 갔는데 음, 나는 매운 걸 못 먹어.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먹어줘야겠다. 이것도 근데 한두 번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연애를 뭐 한 달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조금 더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음, 안 그러면 눈치를 보게 돼요. 아니면 음, 보상 심리가 생긴다거나. 나 맞아요. 이런 거 맞춰줬는데 남자친구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아니면 나도 말할 때 나 이거 싫어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연애할 때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트를 끝나고 오면 이제 늦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카톡을 보내거나 마지막에 오늘 좋았는지 물어봤어요. 음, 나도 좋았다 말을 하면서 음, 음, 나는 오늘 데이트 진짜 편안하고 좋았는데 넌 어땠어? 음, 그러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음, 그 말을 들으면 그냥 그 데이트가 원래는 끝난 거잖아요. 서로 집으로 갔으니까. 음, 근데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데 정리가 다 됐던 것 같아요. 음, 오늘 나도 행복하게 데이트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한테 필요한 게 나의 마음을 마침표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음, 남자친구랑 보냈던 시간들을. 음, 남자친구가 밤 늦게 뭐가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데 음, 이거는 바라고 있어도 괜찮지만 내가 먼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남자친구한테 오늘 우리 대화 어땠어? 음, 지금 남자친구분은 분명히 솔직하게 말해줄 것 같거든요. 음. 오늘 우리 대화 중에서 뭐가 재밌었어? 아니면 어디 갔다 왔는데 좋았어라든지. 근데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좀 솔직한 음, 분이실 것 같아서 감정 표현에도 솔직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사연자님께서 먼저 본인한테 좀 본인의 감정에 좀 음. 솔직해지시고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말했던 것처럼 오늘 재미없었나, 뭐 내가 말을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때 음. 그냥 말 실수한 게 있는지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내 생각으로만 음, 두지 말고 이거를 이제 문자로 형상화를 하든지 아니면 말을 하든지 네. 해서 이걸 함께 나누면 음, 이 관계 안에서 더 발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불안감이라든지 혼자서 좀 생각했었던 것들을 조금 가라앉죠. 음, 근데 우리가 연애하면서 지금 반년 되셨으니까 분명히 나의 연애 초 때 모습 중에서
남자친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초반에는 당연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만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친밀감이 생기면 장난도 치고 말하다가 조금은 뭔가 그런 게 생기잖아요. 나의 본 모습도 나오죠. 네, 친구한테 말하듯이 막 음, 하다거나. 근데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애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귀엽게 봐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음, 연애 반년 정도 연애를 했을 때는. 음, 분명히 데이트할 때 그냥 뭐 표정이 조금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거나 아니면 대화를 했었는데 그냥 막 리액션을 잘 안 해주면 이런 생각 음,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날 하루 피곤해서 뭐 음. 일에 좀 지쳐서 그리고 이런 진짜 거지. 여자친구랑 했었던 데이트가 재미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그냥 멍 때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음. 다만 사연자님이 그런 행동과 모습을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잠자기 전에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사연자님은 상대방의 그 감정을 지레짐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한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럼 또 궁금한 게 나 좋아하는 거 맞아라고 이렇게 물었었을 때 어떤 음, 대답을 하면 또 좋아요. 지금 남자친구가 해준 대답도 있지만 이런 대답을 들으면 그래도 또 괜찮다. 그 좋아하는 거에 확인하는 게 많잖아. 여자분들이 음.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서 나 사랑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 연애할 때. 그럴 때는 그냥 꼭 한번 안아주는 거? 음. 꼭 안아주고 나 너 진짜 사랑해. 그럼 그게 맞는 거죠. 사랑을 하긴 하고 싶어서 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시켜주는 게 제일 베스트죠. 여기서 그런데 막 장난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든지 좋아함을 묻는 거는 이 물어보는 당사자는 음, 고민하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음, 우리 사랑을 한번 진짜 하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뭐 남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하겠지만 음, 여자분이 했었을 때는 진심을 다해서 남자분들이 대답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음. 장난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장난을 칠 때와 치지 말아야 할 네. 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음, 내 진심을 말해줘라. 왜냐면 다를 때는 장난을 쳐도 되지만 음. 이런 말에는 장난을 치면 오히려 여자친구의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다. 진짜 이 사랑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저는 되게 뭐랄까 그냥 고귀하다? 음. 약간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장난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잘 보면 사랑해라는 표현을 뭔가 쑥스럽잖아요. 음, 뭐 자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진짜 뭐랄까 어떤 데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선물을 줄 때라든지 음, 아니면 편지를 써줄 때 많이 음, 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둘 사이에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면 음, 남자친구도 잘 받아주면 좋겠고 이 사연자님 또 너무 많이 물어보면 안 돼요. 이게 음. 물어보는 횟수가 많아지면 남자친구는 오히려 더 지치는 거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나는 너 정말 사랑해. 음. 라고 먼저 말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대답이 나도 사랑해. 나도 그쵸? 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고 맞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 제이님이 마법 고민 해결책 한번 열어주세요. 네, 마법의 고민 해결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뒤쪽을 열고 싶은데요. 두구두구두두두. 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음. 오, 근데 이거 아까 우리가 했었던 대화에 딱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연자분이 뭔가 사랑을 갈구하고 막 이러기보다는 그냥 본인을 먼저 사랑하고 음. 이 본인의 그 사랑을 먼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뭔가 남자친구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헤어지면 음.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내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도 사랑해. 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연자님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음, 외부적인 거랑 남자친구가 바뀐다고 해서 내 마음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에 따라서 남자친구도 조금 더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음, 음.
근데 여기서 남자친구한테 더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더 기대해버리면 이 기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둘만의 대화에서는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친구분이 제가 적절하게 말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이별이란 걸 두려워하면 계속 나도 움츠러들거나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내가 행동을 다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이걸 이해해주면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고, 근데 남자친구는 이거 이해 못해주거나 밀어내거나 다르게 한다면 나도 어느 순간 이제 결정을 내려야죠. 지금 사연자님은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사연을 듣고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사연자님도 꼭 사랑을 받으면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